네, 조선 북의 선거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1992년 이전의 선거법이에요. 1945년 북조선 5도 인민위원회 연합회의를 계기로 북조선 5도 행정국이 구성되었고, 46년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조직되고, 같은 해 북조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 민족통일전선이죠. 이거 당도 아니고 국가도 아닌 통일전 전체, 정치단체. 그리고 46년에 북조선 노동당이 결성됐습니다. 그러니까 북에서 조선이 공식적으로 국가가 창국이죠. 국가가 건국되기 전에 이런 행정기구들이 결성됐다는 겁니다.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는 위원장이 김일성, 서기장이 이 강양욱이고, 그래서 면도, 시도 인민위원회 선거에 관한 임시인민위원회 결정문에 따라서 각 지역에도 인민위원회를 결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 선거 규정도 결정을 했고, 이를 토대로 1946년에 지방선거죠. 인민위원회 선거를 해서 이거를 임시적이었던 임시위원회, 그죠? 선거를 통하지 않고 임시적으로 구성했던 인민회를 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지방 행정기관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1946년 조선에서 실시된 최초의 선거였습니다. 47년에 북조선 도시 군 인민위원회 대회가 개최돼서 최고 입법기관 국회죠. 국회를 만들기 위한 북조선 인민회를 창설하기로 결정하고 여기 이 대의원 선거를 위한 규정이죠. 이러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어, 또한 그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에 해당되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그 위원장으로 김일성이 선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48년에 그 국가가 건국됐지만 그 전에 이제 국가 건국을 위해서 밑으로부터 차근차근하게 이미 이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남쪽에서도 이승만의 단독 정부지만 실질적으로 북쪽에서도 이러한 북쪽만의 정부가 구성되고 물론 이제 남쪽에서도 비밀 투표를 하고 뭐 대표자들이 북에 가서 이 건국하는 최초의 국회에 참여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북의 단독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948년 북조선 인민회의 사차 회의에서 헌법이죠. 헌법 초안을 만들어서 전체 인민 토의에 붙이기로 결정했다. 그래서 헌법 초안을 수정하고 이를 채택을 해서 전 조선이 통일될 때까지 이 헌법을 조선 지역에 북에만 실시하네요. 북에만 실시한다. 한국의 헌법은 북쪽에도 하는데 북의 헌법은 북에만 한다. 이렇게 그 당시에 재헌헌법에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선거에 관한 모든 규정들은 북조선 인민회의의 상임위원회, 국회의 상임위원회에 위임됐다. 그래서 각종 규정들이 되고 1948년 8월 25일에 남한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이죠. 10일 후에 북에서도 국회에 최고인민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대의원 선거가 실시돼서 직접 선거로 했겠죠. 당연히. 이렇게 해서 9월 8일 날 헌법을 채택함으로써 조선 정권이 성립되었습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이렇게 돼 있죠. 원래 인민공화국이라는 말은 여운형 선생 때부터 해서 해방 전부터 준비했던 건데, 그 앞에 민주주의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헌법에는 선거에 관한 일반 규정들이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인 선거법에 대해 있었고 그래서 각 지역다원에서 대의원이죠. 지방의회를 다시 구성하기 위한 선거들이 1949년에 됐고 헌법에 따라 국가 주석, 국방위원장, 중앙인민회 서기장 이런 거죠. 그다음에 중앙재판소 소장 등이 이 선거죠. 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선출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우리의 국회에 해당되는 곳에서 선출하는 간접 선출의 형태로 되고 1962년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에 관한 규정과 1963년에 각급 인민대표 대의원 선거하는 중에 통합이 됩니다. 67년에 통합이 돼요. 그러니까 국회 선거 규정과 지방의회 선거 규정을 통합한 통합선거법. 음. 48년 당시에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모두 20세였지만 56년에는 18세로 나누고 낮췄고 72년에는 17세로 선거권 피선권 아주 고등학생 때부터 선거를 하네요. 1946년 도의회 선거구에는 인구 2만 명당 1명, 48년의 경우에 48년의 경우에는 낮춰서 1만 명당 1명 이렇게 돼요. 63년에는 다시 또 5천 명당 1명 이렇게 그 대표자 정수를 늘려왔습니다. 어, 시군인민대회죠. 의 경우에는 인구 1000명당 1명의 비율로 이렇게 했고 우리와 달리 리죠. 구뿐만 아니라 동까지도 했는데 인구 2000명 미만인 경우는 15명당 1명, 인구 4000명 미만인 경우는 15명당 1명. 그러니까 우리와 다른 거는 기초의회가 우리는 마포구 이렇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공덕동, 영등포구, 신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동까지도 지방자치를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후보들은 다른 사회제 마찬가지 추천이죠. 추천회의,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추천회의를 통해서 후보들이 정해집니다. 제 정당, 그게는 조선노동당 말고도 정당들이죠. 사회단체, 국가기관, 기업소, 협동조합, 죠? 이런 데서 조합원 회의, 종업원 회의, 주민회의, 군대에서 군무자 회의를 통해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뭐 소련하고 같죠. 92년 헌법 이전에는 당선자가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 투표를 하도록 했다. 다수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절차가 있지만 결과적으로 후보 심사 과정에서 한 명만 후보 등록이 되는 게 관례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조선의 최고인민이 국회에 해당되죠. 대의원 선거를 위한 선거 공고는 보통 선거구에서 한 명의 후보자를 찬반 투표를 한다는 겁니다. 찬성 반대. 그 다음에 지방선거죠. 지방선거에서 가장 우리를 치면 동이죠, 동. 예, 선거구를 따로 조직하지 않고 동이니까 그대로 바로 한다는 거고. 이러한 말단 지방의회에서는 이제 복수 후보자의 추천이 가능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 명이 투표할 수 있다는 거죠. 당선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동일 득표자, 찬반으로 하니까 동일 득표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이 대한 처리 규정을 만들었고. 상급에서, 그러니까 동이라는 가장 밑에 기초의회에서는 복수의 후보자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에는 단일 후보제로 했다는 겁니다. 1947년의 경우에는 어, 인민회의, 국회죠. 국회를 뽑을 때 그 간접 선거로 해서 도의회에서 도의원 5명당 1명씩 이렇게 간접 선거를 했다는 겁니다. 57년 국회 선거 때까지는 흑색과 백색 두 개의 투표함을 마련해서 찬성하면 백색, 반대하면 흑색, 비밀 투표를 훼손했죠.
그러다가 62년에 단일 투표한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했듯이 이제 사회주의과는 찬성하면 그냥 놓고 반대하면 표시를 해도 찬반이 드러나기 때문에 비밀 투표의 원칙이 훼손됐다. 1947년의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방의회, 도의회 의원 5명당 1명으로 국회의원을 간접 선거했다는 거. 1962년에 들어서, 그죠? 1962년에 들어서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죠. 직접 선거로 전환되었다. 이게 중국과 다르죠. 중국은 아직도 국회의원을 간접 선거를 하는데 북은 국회의원을 직접 선거를 한다. 1992년 선거법에서 새로운 선거법을 채택을 했고 여기에는 이제 통합선거법, 국회에 해당되는 최고인민회의와 기초의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통합을 했고 선거의 목적은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발양시킨다. 그래서 2014년의 경우에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모든 선거구에서 조선노동당이 추천한 사람 단독 후보, 찬반 단독 후보, 그 출마의 자유가 제한됐, 그죠? 보통 보면은 이제 어, 당과 사회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데 오로지 조선노동당만 추천했다면 2014년의 경우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는 건 자본주의랑 똑같죠. 수감자, 재판에서 선거권이 박탈된 자, 행위 능력이 없는 자죠.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어, 대의원 선거는 직접 비밀투표의 원칙이라고 비밀투표를 규정을 해놨지만 일정 부분 제한이 된다는 거죠. 대의원 선거는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 때마다 조정하고 소선거구제 한 명만 뽑는다는 겁니다. 한 선거구에서. 선거구는 최고인민회 국회에서 정하죠. 상설위원회 혹은 해당 인민위원회 정한다. 군대는 따로 하죠. 조선인민군, 조선인민경비대 대의원 선거를 군부대가 조직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정당은 이제 조선노동당뿐만 아니라 청도교, 청도, 조선사회민주당 이런 정당들이 있고 대원 후보자는 선거인이 직접 추천하도록 허용되어 있네요. 선거인이 직접 추천하거나 각급 인민회의죠. 지방의회 경우에 선거인이 직접 추천하거나 정당과 사회단체가 아, 다만 이 추천받으면 선거인 회의에서 자격 심사를 거친뒤 선거인 회의라는 게 대규모입니다. 100명 이상으로 되는 선거인에서 자격 심사를 거쳐서 과반수 찬성이 될 때 후보자로 등록됩니다. 이게 자본주의 사회하고 틀리죠. 물론 미국에는 이제 예비 경선으로 후보를 제안하는데 여기는 예비 경선은 아니지만 선거인 회의 토론을 통해서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선거인 회의는 이제 주민의 경우는 지역, 기관, 기업소, 협동조합, 군부대, 선거구별로 하고 그래서 후보자, 당사자를 참가시켜서 질의응답을 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추문에 대해서. 그래서 대원 후보자의 등록은 이러한 자격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자격 심사는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과거와 다른 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방의회죠.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한 선거구에 등록되는 대의원 후보자 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거죠. 사회주의국가에서는 대부분 제한한다 그랬죠. 근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아직도 제한하지만 지방의회의 경우는 대의원 숫자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게 92년 선거법이라는 거예요. 98년 선거법에 바뀌었는데 투표는 무기명 투표 방법으로 하죠. 일반적이고. 찬성자는 찬성하면 표식을 하지 않고 반대하면 후보자의 이름에 가로를 줄을 긋는다는 거죠. 횡선을 긋는다는 거. 그러니까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구별되겠죠. 후보자가 복수인 경우는 투표용지에 미리 기입되어 있는 명부 중에서 찬성하는 한 명만 후보자를 남기고 나머지는 횡선을 긋는다. 여러 명일 경우에요. 한 명의 후보자인 경우에는 그냥 넣지만 반대일 경우에는 횡선을 긋니까
찬반이 드러나죠. 과거에는 이제 흑백 투표하면 이걸 폐지했죠. 찬성 투표함, 반대 투표함을 완전히 비밀 투표를 훼손해서 폐지했는데, 이제는 찬성이든 반대이든 투표소를 거치도록 하여 비밀 투표. 이게 이제 소련도 이렇게 했죠. 마지막에 이렇게 했다. 투표소를 거치지만 찬성하는 사람은 이제 그냥 바로 통과할 거고 반대하는 사람은 거기서 멈춰서 뭘 하겠죠. 그래서 비밀 투표를 100% 보장한 것은 아니다. 어쨌든 선거자가 찬성 혹은 반대 표시하고 할 때 투표실에 아, 그 누구도 들어가거나 들어볼 수 없다고 한 겁니다. 단독 후보의 경우에 반대할 경우 별도를 기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참관인이 반대를 추측할 수 있죠. 바로 나오지 않고 거기서 좀 시간을 지체할 테니까. 선거운동에 있어서 찬성이 아닌 반대, 비방, 승인 없는 집회와 시위는 금지된다. 반대 선거운동을 못 한다는 겁니다. 선거운동이 찬성죠. 선거인 중에서 정당과 사회단체를 망라하는 참관인 똑같죠, 우리랑. 선거는 후보에 대해서 찬반을 표시하는 방법. 당선자는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되죠. 과반수 찬성이 없으면 찬성표가 동일한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을 재선거를 한다. 각급 주권기관의 대의원은 선거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자기 사업에 대해 선거자들 앞에서 책임을 진다. 직접 민주주의를 말하는 거죠. 소환제. 선거자들은 자기가 선거한 대의원의 신임을 잃을 경우 언제든지 소환될 수 있다. 소환제도를 명시했다는 것. 선거에 대한 분쟁은 선거위원회를 거쳐서 인민재판소에서 최종심으로 한다. 이게 북의 선거제도입니다.